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재작년에 결혼하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썰맘 채널에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의 기막힌 시집 전살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시집 전살이가 뭐냐고요? 시집 오기 전 시집살이를 제 나름대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제가 결혼하기 전 겪었던 온갖 순한 이야기예요. 우선 제 시어머니는 지방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일반의 의사이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저와 같은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연구 간호사예요. 이렇게 이력을 밝히는 이유는 제 사연의 중요한 부분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도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였지 따로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 5년 전 명절을 앞두고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생겼답니다. 김쌤, 고향이 땡땡시라고 했죠? 네. 이번 추석에 고향 내려갈 때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줄까요? 제가 인턴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수간호사 선생님이 제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편하게요. 쌤, 이번에 제 고향 가시려고요. 영문을 모르니 수간호사 선생님이 그쪽으로 가시는 길에 저를 태워다 주시려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야 명절에 시골 갈 일이 있나? 이번에 황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온 연구 간호사 있잖아요. 그 쌤이 김쌤이랑 고향이 같더라고. 그래서 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명절 때 자차로 고향 내려간다고 시간 맞으면 같이 내려가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때? 생각 있어요? 저야 완전 땡기죠. 그렇게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은 추석 연휴 병원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쌤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황 교수님 연구에 참여한 박윤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연이에요. 명절 때마다 고향 가는 차표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 저도 모르게 덥석 좋다고 했는데 괜히 패기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요. 안 그래도 몇 시간을 혼자 운전해 가면 심심했는데 오히려 제가 고맙죠. 남자답게 생긴 외모와 달리 서글서글한 성격의 남편은 제가 미안하지 않도록 저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5시간이 넘는 귀향길을 동행하게 되었어요.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말은 안 했지만 피곤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톨게이트를 지나면은 얼마 가지 않아 나오는 시청에서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 쪽에 내려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올라가면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같이 와주셨는데 식사는 제가 대접해야죠. 그나저나 집이 어디신데 시청에서 내리세요. 시청 주변에는 집이 없는 걸 남편도 알기에 저렇게 묻더군요. 거기서 택시 타면 금방이에요. 시간도 늦었는데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태워다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드려요.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끝까지 책임지고 모셔다 드려야 수세마저도 혼나지 않고요. 사실 저희 동네가 워낙 외진 곳이라서 혼자서 택시를 타고 들어간다는 게 무서웠던 차에 남편이 저리 말해주니 미안했지만은 결국 집까지 얻어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김쌤은 언제 올라가세요? 가는 날도 같이 가실래요? 남편은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갈 때도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단박에 좋다고 했고요. 사실 저는 명절이 지나고 휴가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호감이 생겼기에 같이 올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 후 남편과 저는 추석 연휴 내내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밥은 먹었냐, 뭐하냐, 집에 오니 살 것 같다 같은 쓸데없는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서로에 대한 탐색전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고향 왔는데 친척들한테 시달리지는 않아요? 같은 말들이요. 뭐랄까,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인지를 캐내는 그런 물음 있잖아요. 아무튼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커플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명절이 끝나고는 답례를 하겠다는 이유로 제가 남편을 불러냈고 그러면 남편은 또 얻어먹는 게 미안하다면서 술 한잔 사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한두 번 만남을 이어가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는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훈 씨, 이번 오프 때 저랑 같이 어디 좀 가지 않을래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군요. 단박에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이 커서인지 그 상황이 싫지 않더군요. 아니, 오히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희연 씨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물론 희연 씨가 불편하다면 뵙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그 후 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다면서요. 네. 우리 윤수는 연구직인데 아가씨는 무슨 과 간호사예요? 심화의 말 속엔 묘하게 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오해일 수도 있으니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간호사는 아니고요. 정형외과 전문이에요. 의사예요? 어머나, 반가워요. 나랑 같은 직종이네. 나도 의사예요. 제 직업을 들은 순간 심호의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좀 전에 제가 느꼈던 깔 보는 듯한 느낌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도 기분 나쁜 티를 낼 수는 없으니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무슨 과세요? 나는 윤수 낳고 뭐 하느라 전문의는 못 따고 그냥 일반이야. 지금은 고향에서 소아과 진료보고 있어요. 개원한 지는 20년 정도 됐으려나. 요만할 때 병원 진료 보러 오던 애들이 이제는 다 커서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하면서 그러고 지내. 그렇게 말하며 호호호 웃는 모습이 가식적으로 보여 사실 시모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식사 자리 내내 잡을 안 서게 시모가 무슨 말만 해도 어머니 그런 건 차차 알아가면 되죠. 희연씨 불편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더군요. 그래도 그날의 식사 자리는 처음은 불편했지 나중엔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우리 윤수가 어릴 땐 공부를 꽤나 잘했는데 고3 때 성적이 좀 떨어지나 싶더니 결국엔 의사 가운 대신에 간호사 가운을 걸치더라고. 희연이보다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애는 착하니까 잘 맞나 봐요. 마지막엔 아예 대놓고서 남편과 제 직업을 저울질하며 저를 치켜 세워주더군요. 이대로만 갔으면 아무리 시모가 가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저를 꽤나 예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모에게 씹은 사리를 살게 될 일이 결국엔 터지고 말았습니다. 희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네, 저녁엔 따로 스케줄 없어요. 어머나, 잘 됐구나. 내가 오늘 동창회가 있어서 서울 가는데 네 얘기를 했더니 다들 보고 싶어 하잖니. 같이 갈 수 있지? 윤수 씨랑 얘기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갑작스런 말씀에 당황해서 저리 말하니 윤수랑 얘기할 게 뭐 있니? 어차피 다 희연이 네 선배들이니까 인맥 쌓는다 생각하고 가면 되지. 7시까지 서울역에서 보자. 차 가지고 올 거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의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윤수 씨, 어머님 오늘 오시는 거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요. 말씀 없으셨는데. 동창회 오신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네요. 안 가도 돼요. 제가 전화해서 말할게요. 남편의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제법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동창분들이면 전부 선배님들인데 저야 당연히 가고 싶죠. 순간 저 때문에 모자 사이에 분란이 생긴 것 같아서 바로 저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저리 말한들 불편한 자리라는 걸 어느 누가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희훈 씨, 억지로 어머니 맞춰드릴 필요 없어요. 저도 감당 안 되는 분인데 희훈 씨가 감당하려고 하지 마요. 그러면서 남편은 시모와 자신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의사 되길 무척 바랬어요. 저도 어렸을 땐 그저 어머니가 원하시는 의대를 생각했었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제가 원하는 건 간호학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간호학과로 간 거예요. 나중에는 박사학위를 따서 간호학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아무튼 그때부터 어머니는 저와 눈만 마주쳐도 의전에 가서 의사 자격을 따라고 사마셨어요. 친구들 보기 부끄럽다는 게 그 이유였죠. 우리 어머니 제가 간호사라는 것도 친구들한텐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대충 다른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께 희연씨 직업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만 얘기했었죠. 어머니께서 희연씨가 의사라는 걸 알면은 좋아하시는 것 둘째치고는 이리저리 불러내서 달달 볶을 거란 걸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 희연씨도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마세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머님에 대한 반감도 반감이지만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고생 심했을 남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난 윤수 씨 꿈 응원해요. 언제든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으면 얘기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요. 경계적인 것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어머니 동창에 따라가는 건 걱정 말아요. 저 나름대로 수완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남편의 걱정을 덜어주려 장난스럽게 수완 좋으니 걱정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실 걱정이 된 건 맞아요. 그래도 제가 친정엄마를 닮아 넉살 좋은 성격이란 얘기를 꽤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참에 시모가 친구들에게 저를 실컷 자랑하고 남편들 이해해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남편들 결국엔 제 뜻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럼 서울역에 어머니 모시러 가는 건 같이 가요. 시은씨 면허도 없잖아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그날 시간 맞춰서 서울역으로 어머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볼 시모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군요.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지 않고 인수 너까지 왜 왔어? 저보단 시은씨가 더 피곤하죠. 얼른 타세요 어머니. 약속 장소가 어디예요? 됐다. 희연이랑 둘이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난 얼른 들어가. 딱 봐도 남편을 쏙 빼고 저만 데리고 가겠다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어차피 약속 장소에 내려드리고 집으로 갈 생각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럼 근처에서 내려줘. 시모는 남편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차에 올랐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더군요. 시모도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는 은근슬쩍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연아, 선배들 만나니까 걱정되니? 사실 제 눈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모습에 그날은 저도 시모의 기분을 맞춰줄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던 건데 가만 생각하니 오히려 제 행동에 남편이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기다 어차피 같이 가기로 한 거 오늘 하루만 더 참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대선배님들이신데 혹시나 제가 실수라도 해서 어머님 체면 깎는 건 아닐까 신경 쓰여요. 아유, 희연이를 어쩜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예뻐.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몰라. 아니에요. 저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어요. 네가 그럴 일이 뭐가 있니? 난 너 같은 딸만 있으면은 우리 윤수 어디다 갖다 줬을 거야. 시모의 말에서 나오는 말은 칼날처럼 남편의 폐부를 찌르는 말밖에 없더군요. 다행히 그때쯤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이야기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시모와 저만 약속 장소로 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저보다 한 세대 윗분들이라 그런지 대체로 남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중 저의 시모만큼이나 요란스럽게 치장한 여자분이 계시더군요. 그분께서 시모를 향해 양팔을 벌려 환영하는데 왠지 모를 적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은근한 신경전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이 아저씨는 누구야? 우리 모르는 사이에 딸이라도 낳았어. 인사해. 닥터 김이야. 딸 같은 며느리. 어머, 자기 아들 결혼했어? 아니, 닥터 김이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있거든. 알잖아. 외과는 특히나 바쁜 쪽인 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천천히 준비해서 하려고.
아참, 자기 아들은 이번에 개원했다고 했지. 무슨 과 전문이야? 아하, 맞다. 의전 나와서 전문의 안 따고 바로 피부과 진료 시작한다고 했었구나. 그럼 우리 아들이 갓나서 피부과 개원했잖아. 그나저나 자기 아들은 뭐 한다고 했더라?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야 여주 공부하느라. 알잖아. 걔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거 좋아했잖아. 그건 그렇고 며느리도 의사라고 했었나? 우리 며느리는 전업주부야.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하동무 모두 때려쳤잖아. 아, 전업주부? 시무의 입가에 잠시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제 예상대로 두 분의 신경전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서로를 지켜 세우는 척 자기 자랑이다. 툭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부터 서로 라이벌 관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다른 동창분들은 남일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저에게 선배로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만 해주시더군요. 이번에 사돈댁에서 우리 아들 기혼시켜준 거 아니야. 사돈이 옛날부터 그 동네 유지셨거든. 그나저나 아가씨는 고향이 어디야? 서울이야? 이번에는 시모의 동창분이 며느리 집 돈자랑을 하면서 입꼬리가 싹 올라가더군요. 그리고는 흠잡을 데는 없는지 제게 질문을 퍼부으셨습니다. 아니요, 땡땡시예요. 그래, 시골에서 왔네. 거기 미역이 니네 고향 아니야. 응, 그래.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개원한 지가 20년인데 너도 내가 개원할 때 애들이랑 와봤었잖아. 넌 벌써 그때 기억도 가물가물한가 봐. 너도 이제 청진기 내려놔야겠다. 시몬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호호호거리며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창분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어머나 맞다. 시골 내내 갔었지. 서울에서는 병원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른 데는 신경 쓸 겨를 없이 세월이 지나네. 시골은 병원도 한가하지. 이거는 참. 자꾸 시골 하는데 우리 고향도 웬만한 중소도시야. 바쁠 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 시골은 의사도 귀할 테니까. 그럼 아가씨 부모님도 시골에서 평원하셔. 아니요, 부모님은 다른 일 하세요. 어쩐 일? 동창군의 물음에 시모의 눈도 동달아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내심 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장사하세요. 장사. 사업하시는 거야. 아, 사업까지는 아니고 시장에서 생선가게 하세요. 저희 외갓집이 대대로 해오시던 일이라서 부모님 두 분이 가업을 잇고 계세요. 사실 이때까지 저는 제 부모님 직업에 부끄러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거기다 동창분을 완전히 기세등등해진 말투로 시모를 지켜 세우는 척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미호기가 대단하네. 아니다, 미호기 사돈댁이 더 대단하지. 생선 장수하시면서 딸을 은혜까지 보내시고 어떡하니? 나 정말 감동했어. 그럼 요새 세상이 어느 땐데 자식 팔아서 장사하겠니? 난 오히려 우리 희연이 부모님처럼 어렵게 사시면서도 반듯하게 자식 키우는 분들이 좋더라.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시모는 안 입고 온 표정을 겨우 감추면서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희연아, 너는 배웠다는 애가 어른들 앞에서 히덕거리기나 하고 음식은 또 왜 그렇게 걸신 들린 것처럼 먹니? 아휴, 내가 가르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다 먹었으면 얼른 가자. 난 또 내려가려면 한 세월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찬바람이 쌩하게 일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창분들께도 인사를 하는 동 마는 동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어른들께 인사도 안 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다.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많은 가르침 달라면서 고개를 꾹꾹 숙이고 시모로 따라 나섰습니다. 시모를 어느새 한참 앞서가고 있더군요.
제가 증거름으로 시모를 쫓아가자 무슨 스토커 대하는 것 마냥씩 돌아서서 거리를 두고 저를 노려보시는 게 아닙니까? 솔직히 기분이 무척 나빴지만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상대방이 어거지를 뜨면은 거기에 장단 맞추지 말고 너는 네 기분에만 신경 써. 가장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시모의 팔짱을 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딸 같은 며느리예요? 시모는 제 말에 정색을 하며 팔을 빼더군요. 예. 어찌나 앙칼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지 깜짝 놀라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너 어디서 어머니며 며느리며 함부로 그런 소리라니. 네가 지금은 윤수랑 좋아 지낸다고 해도 식 올릴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아휴, 다 큰 아가씨가 저럴 때 조심성이 없어서 뭘 한다는 거야. 이래서 부모를 보는 거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천박함이 어디 가겠어. 벌써부터 격이 안 맞는데 도대체 뭘 한다는 거야.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건 상관없지만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희 부모님까지 저렇게 욕을 하나 싶었죠. 저는 잠시 동안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지 망설였습니다. 한마디 크게 지르고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꼭 참을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이럴 거면 앞으로 우린 보지 말고 살아요. 집으로 간 줄 알았던 남편이 저렇게 소리치며 나타난 거죠. 희원씨, 정말 미안해요. 정말이 지금 너무 창피해서 땅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이지만 오늘 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서 살아가는 내내 두고서 갚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몇 번이나 한 후에 다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시는 건 이해해요. 아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 자식이니까 그냥 제 몫으로 견뎌냈어요. 그런데 지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의사라니까 좋아서 어머니 맘대로 동창회 끌고 가시더니 도대체 언제 봤다고 시어씨 부모님 욕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시고 앞으로는 어머니 소원대로 저도 남처럼 살아드릴게요. 남편은 저렇게 말하고 제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수씨,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사실 말만 저렇게 했지 저도 시모한테 달려가 기분 풀어드릴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나 봐요. 어느 날인가 간호실에서 호출이 오는 거예요. 급한 환자라도 생겼나 해서 가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시모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어른이 그렇게 갔는데 연락 한 번이 없니? 아휴, 이래서 보고 자란 게 아니다, 됐다. 잔소리나 늘어놓으려고 온 거 아니니까. 시모는 예전보다는 한층 꺾인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너 우리 윤수랑 결혼할 생각이니? 아직 윤수 씨랑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왜? 우리 윤수가 간호사라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참 이기적이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윤수 씨 직업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왜 결혼 얘기가 없는 거니?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오거지에 한 달 전 일이 떠오르더군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너, 어머님 쏘리. 너 내가 뭐라 그랬니? 더군다나 네 입으로 결혼 생각도 없다면서 어디서 어머님이. 아니,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결국 저는 폭발 직전에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예, 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포르장머리야. 이렇게 또 저를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최대한 참고 참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여기 병동이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제야 시모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 듯 삐죽이며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언제 점심시간이니? 시계를 보니 점심 먹을 시간도 됐고 또 시모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뿌렸나 궁금하기도 해서 바로 시모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인수랑 나 결혼하는 거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야. 물론 니네 집안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아들도 어쨌든 네 아내잖니? 한마디로 너 하나 보고서 허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도 알아서 잘 해주길 바란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도 자존심 센 양반이 저 정도면 꽤나 수그러들었다 싶어서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할 말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봐서 결혼 허락해 주신다는 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께서 윤수 씨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영 불편해요. 내가 뭘 어떻게 얘기했는데. 남들한테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것도 그렇고 방금도 제 아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하는 일이 다른 거지 의사가 더 높은 직급은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니 나름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윤수 씨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듯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다. 그건 그렇고 너 윤수한테 전화 좀 해봐라. 한 달째 소식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구나. 역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날 저는 시모의 부탁으로 남편을 불러냈고 둘은 어색하지만 화해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걸 기회로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성격이 어디 가나요. 툭하면 남편과 저희 집을 무시하는 말을 꺼내다가 제 눈치를 보며 겨우 입을 닫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상견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연구팀에 중요한 일이 생겨 남편은 두고 저 혼자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상견례도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과 시모 그리고 저만 만나는 자리가 되었죠. 시모는 제가 내려가자 기다렸다는 듯 저를 자신의 병원으로 호출하더군요. 오늘따라 병원에 환자가 붐벼서 그러니까 나 좀 도와라. 황당하긴 했지만 사실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전에 소아과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참에 경험도 쌓고 잘 됐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한 명을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감기 증상으로 며칠 전 내원했다 차도가 없어서 다시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감기라고 하셨는데 나이제 약을 먹여도 차도가 없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볼까 싶어서 소견서 좀 받으러 왔어요. 아이의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저는 아이의 증상과 발병 시기 등을 확인하고 간단한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진단 내린 것처럼 얼핏 감기로 보이긴 했지만은 가만히 보니 유행성 출혈열이 의심되더군요. 증상을 보니 유행성 출혈열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소견서에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 네 병원 아니라고 치유 아무렇게나 할래. 가벼운 감기를 가지고서 유행성 출혈열이니 뭐니 꼴값을 떨고 있어. 모르는 건 나한테 물어야지. 왜 너 마음대로 진단을 내려? 그애 대학병원 가서 오진 나면은 누가 책임져? 네가 책임질 거야. 뭐 이렇게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기에 사실 시모의 말에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걱정이었던 거는 다음날이 상견례 날이라는 거였죠. 누구한테 불똥이 튈지 모르니 바짝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 한시집에서 살얼음판 같은 상견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수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시모는 표정부터 저희 부모님을 깔보는 듯 고개를 살짝 들고 눈을 아래로 내려 깔면서 퉁명스럽게 인사를 받더군요. 그 순간 까딱하면은 시모와 영 끊고 살 각오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성격이 꽤나 긍정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워낙 무뚝뚝해 감정 표현이 거의 없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시모의 못마땅한 표정도 저희 부모님께는 별 타격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시모에게 건네셨어요. 들으셨겠지만 저희 집에 대대로 생선 장사를 해서 사부인 드리려고 귀한 놈으로 준비했어요. 시모는 엄마가 건네는 보따리를 더러운 물건 만지듯 손가락 2개로 쓱 밀어내더군요. 그리고는
생선 비린내. 제가 비위가 약해서 조금만 비려도 못 먹어요. 이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희 엄마 눈에 불빛이 번쩍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께선 밝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이 동네 사시면서 비린냄새를 못 참으신다니. 사부인도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사람이 수더분한 구석이 있어야 사는 게 편한데 말이죠. 하하하고 웃으며 엄마도 할 말을 비틀어 하신 거죠. 시모는 바짝 약이 오른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보다 한참 낮은 위치에 있다고 여겼는데 수그러드는 기색이 없으니 기분이 나빴나 봐요. 저야 공부하느라 바닷가는 근처도 안 가봐서 비린내는 맡아본 적이 없죠. 거기다가 고등학교부터는 서울서 공부했거든요. 그나저나 사부인은 저랑 비슷한 또래 같은데 어느 중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모님이 하시는 일 배워서 했어요. 국민학교 졸업이시라고요? 네.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하죠. 시모가 서슬프런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어휴, 어디서 자꾸 썩은 네가 진동을 하지? 시모는 붕풀이라도 하듯 코까지 막는 신용을 하며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길, 희연이 너 어제 오직 내린 거 말이야. 아하, 어제 저희 병원에 좀 바빠서 희연이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니 글쎄 그 간단한 감기도 진단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칠 게 많을 것 같네요.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를 해? 뭐? 그럼 유행성 치료면? 아니 됐어. 그건 나중에 들어가서 얘기해. 시모가 제 눈치를 보며 급하게 전화를 끊는 모습이 아무래도 제 진단이 맞았나 보더군요. 어머님, 유행성 치료열이라면은 어제 제가 진단 내렸던 건데 오진이라고 해요. 저는 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능청어 떨었습니다. 아니, 뭐 상견례 자리에서 이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건 그렇고 사부인이랑 사돈어른 언제까지 시장바닥에서 장사하실 거예요? 집안 대대로 하셨다면은 꼰듯한 가게라도 차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장 장사면은 어떻고 가게 장사면 어때요? 장사가 다 거기서 거기죠. 애들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애들이야 지들이 잘났는데 부모가 좀 못났다고 흠이 되겠어요? 아주 칼과 방패처럼 시모는 저희 엄마를 노르려 안다라고 저희 엄마는 웃으며 통통 받아치고 정말이지 끔찍한 상견례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저는 엄마께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엄마, 나 정말 인수 씨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랑 아빠까지 인수 씨 어머니한테 시달리게 해서 미안해. 예, 네 시엄마 될 사람 저렇게 보여도 풀밭에 난 풀만치나 약한 사람이야. 그냥 넌 아무 소리 말고 이거나 갖다 드려. 이게 뭔데? 또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서 어쩌려고 이런 걸 준비해. 저는 또다시 엄마가 내민 보따리를 보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희연아, 너는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러니? 엄마도 여기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건 아니다. 네 시엄마에 대해서 너보다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냥 엄마만 믿어봐. 그렇게 저는 엄마가 주신 보따리를 가지고서 다음날 시모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침 제가 진료를 받던 아이의 엄마가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아이쿠, 이 집 며느리 들분이라는 얘기 듣고 혹시나 또 뵐까 싶어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덕에 우리 애가 치료받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해요. 유행성 질환율은 딱히 치료 방법은 없지만은 대증요법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감사해야 하는 아이의 어머니를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나오시던 시모가 그 모습을 보더니 또 언짢아진 것 같았어요. 예, 병원엔 무슨 일로 온 거야? 그 보따리는 뭐고? 이거 저희 엄마가 전해드리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또 썩은 생선 같은 거 아니지? 시모는 세모꼴로 눈을 뜨고는 보자기를 건네먹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물론 따라 들어갔고요. 도대체 엄마가 준비한 게 뭔지
감도 안 잡히는 게 엄청 궁금했거든요. 보자기를 푸니 예쁜 함이 하나 나오더군요. 아무튼 네 부모도 자식 시집 보내려는 마음은 타락하다. 하긴 가진 게 없으면. 근데 이게 뭐니? 시모는 구시렁거리면서도 제법 기대를 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함 속에는 딸랑 종이 한 장이 들어있지 뭐예요.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 계례야? 만료로 인한 퇴거 요청?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엄마가 뭔데 표현을 빼라 말하니? 시모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네 엄마 이름이 최복녀? 네, 저희 엄마 성함이 최복자세요. 어머나, 이를 어째? 시모의 눈이 망망울만하게 커지더니 갑자기 눈물이 뚝뚝 흐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너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아나? 시험한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국민학교 졸업하고 시장에서 생선 가게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 건물 주인하는 거야? 그제야 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챘습니다. 아, 그게 저희 부모님께서 오선으로 고기를 잡으셔서 경매로 넘기시는 일이라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세요. 저는 웃음이 나는 걸 겨우 참고 저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것도 저희 집 경제사정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외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일이라 꽤나 큰 사업인데 다른 사람들에겐 그냥 쉽게 생선 장사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일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대충 시어머니 정보를 계셨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저희 부모님 건물에 시모의 병원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연의 일치라기엔 시모의 병원 자리에 있는 동네에 부모님 건물이 꽤 많아요. 아무튼 그 일로 시모는 자존심이 상한 듯 울먹울먹거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엄마에게 찾아가 이전과는 달리 퇴사 전화를 하더군요. 그렇게 저의 시집전 살이는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도 시모는 가슴에 품고 있는 칼을 매번 꺼내다 도로 집어넣으며 돌을 닦고 계세요. 저야 뭐 시모 기분을 맞춰주다가 또 제 감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할 말은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저희 시모가 아이 같은 면이 있으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다루기 쉽다는 건 장점이긴 해요. 긴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